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또 버리셨나요? 갖고 싶고 필요했던 것들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으면 그뿐. 버려진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죠.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넘치도록 소비하고 쉽게 버리는 시대.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인류를 위협하는 쓰레기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2019년 1월 1일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2천여 개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의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아직은 불편하고 낯선 풍경,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편리함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 컵 규제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6개월. 시행 초기 종종 벌어졌던 손님들과의 실랑이도 줄었고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는 이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 폐비닐류 분리수거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비닐 등을 수거해가지 않으면서 곳곳에 재활용 쓰레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재활용품 분리수거 논란이 부산까지 번졌습니다. 발단은 중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던 중국이 플라스틱과 비닐 등의 폐자재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재활용품 시세가 급락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 한 해 동안 중국이 수입한 폐기물 규모는 180억 달러, 우리 돈 19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쓰레기를 들여와 섬유나 금속을 골라내 재가공하고 폐지 등은 포장재로 생산해 내다 팝니다. 하지만 더럽고 유해한 폐기물들이 뒤섞여 환경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죠. 덕분에 국내 폐기물의 65%를 중국에 수출했던 우리나라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폐지 가격만 해도 절반 가까이 떨어지자 수거 업체들이 손을 놓은 건데요. 폐기물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각종 불법 투기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 단밀면 4만 제곱미터 부지의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이 온통 쓰레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들여온 고철과 콘크리트, 불법 반입된 온갖 폐기물들이 쌓이고 쌓여 건물 10층 높이에 달합니다. 현재 의성군이 파악한 폐기물의 양만 17만 3천여 톤. 1톤 화물차 470대가 1년 내내 드러내야 할 엄청난 양입니다. 냄새가 나서 집에 한 대 나오면 냄새가 나고 지대로 불이 열이 나가지고 불이 막 나요. 불이 나면 이제 변기라서 불 끄고. 요즘에는 타는 냄새에 빨래 같은 것도 집에서 말리지 이거 바깥에 못 널어요. 끔찍한 악취와 먼지, 수억 원에 달하는 쓰레기 처리 비용에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쓰레기에서 새어나온 메탄가스로 화재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해외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만 29만여 톤. 전국 각지에 이런 쓰레기산이 100만 톤 이상 방치돼 있습니다. 이대로 얼마나 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쓰레기 어디로 가냐면 다 농촌으로 갔어요. 농촌으로. 농촌에 가서 농토를 빌려요. 이렇게. 농토를 빌리고 그분들인데 논이나 밭 한 2, 3천 평 빌려서 거기다가 이제 산업 폐기물 같은 거 뭐 탭이 만든다고 해서 산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한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농부들인데 주고 3천만 원 빌리면 한 30억 정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도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쓰레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때 도시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로 가봅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쓰레기와 악취로 넘쳐나는 거리. 값비싼 명품샵 입구까지 늘어선 쓰레기 봉투들이 쇠퇴하는 로마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무능한 정부는 부패했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공기업은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청소부들은 파업을 선언했고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당 못할 로마의 쓰레기는 결국 기차에 실려 알프스 산맥을 넘습니다. 오스트리아 북동부의 츠벤텐도르프까지 무려 1000km. 세 대의 기차가 일주일 단위로 연간 7만 톤의 쓰레기를 실어 나르죠. 오스트리아는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대가로 돈을 법니다. 쓸만한 것들을 골라내 재활용하거나 재가공해 판매하고 남은 쓰레기는 태워 그 소각열로 인근 17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야말로 일석삼조, 돈이 되는 쓰레기. 활용하기에 따라 재앙이 될 수도 자원이 될 수도 있죠. 오스트리아의 이런 영리한 자원 재활용이 정점을 찍는 곳이 있습니다. 음악과 커피, 그리고 건축의 도시 비엔나로 가볼까요? 지하철역에서 내려 불과 몇 걸음, 도나우 강변을 따라 시내를 걷다 보면 비엔나의 명물로 자리 잡은 독특한 건축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외관에 알록달록한 색감이 마치 놀이공원이나 어린이집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건물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Ja, herzlich willkommen hier in der schönsten Müllverbrennungsanlage. 놀랍게도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한 해 10,000명이 찾는 관광 명소이자 공공 건축물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는 수피텔라우 소각장. 로비에선 다양한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연중 다양한 행사와 콘서트가 열립니다. 혐오 시설로 취급받는 소각장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더구나 도심 한가운데 들어설 수 있었을까요? Und man hat sich auch dafür entschieden, dieses Gebäude künstlerisch zu gestalten, um den Menschen Freude zu bereiten, wenn sie die Müllverbrennung anschauen. Es wurde ein österreichischer Künstler gefunden, Meister Friedensreich Hundertwasser, der nach langer Überlegung die Gestaltung übernommen hat und die Spittelau zu einer der Top 10 Sehenswürdigkeiten von ganz Wien gemacht hat. 1987년 대형 화재로 인해 한때 소각장 기능을 상실했던 슈피텔라우. 비엔나시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곽으로 이전하는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했습니다. 2년 반에 걸쳐 지금의 모습으로 최신 소각 장비와 정화 기술을 자랑하는 친환경 소각장으로 재탄생했죠. Das ist einerseits ein sehr großer Vorteil, weil die Wege der Müllsammelfahrzeuge sehr kurz gehalten werden. Wenn ich so eine Anlage an den Rand einer großen Stadt baue, muss ich mit dem LKW sehr lange hin und wieder zurückfahren und es entstehen dementsprechend viele Emissionen. Es ist sehr wichtig, die Menschen, die um uns herum leben, arbeiten und studieren, zu informieren. Wir machen das auch immer wieder. Die Emissionswerte können auch auf unserer Webseite jederzeit eingesehen werden und wir können die vorgeschriebenen Werte, die Grenzwerte nicht nur einhalten, wir unterschreiten diese Grenzwerte um etwa 90%, sodass man eigentlich nur im Winter, wenn es sehr kalt ist, wenn wir auch unsere Atemluft sehen können, auch den Rauch sehen können. 사실 어느 도시에서나 소각장은 혐오 시설로 불립니다. 도심 한가운데 들어선다는 건 선뜻 상상하기 힘들죠. 양산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소각장 굴뚝이 이렇게 멋진 전망대로 탈바꿈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이렇게 그 교육기관에서 이제 견학을 갔다 와서 아이들이 먼저 저한테 설명을 해줬었어요. 네, 견학을 와서 이제 엄마 거기 연기가 나는데 그거는 이제 열을 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이 그 양산타워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도 이렇게 뿜어내고 저희도 볼 수 있고 전망대도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곳이죠. 네. 양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재활용 여부를 선별하는 양산타워. 총 높이 160m. 멋진 뷰를 자랑하는 전망대에 북카페와 레스토랑, 시정 홍보관까지 갖추고 있어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중에는요 한 200~3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들어오시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1,200~300 정도. 그 도시 한가운데 굴뚝이 있다는 것은 옛날 같으면 전부 다 이렇게 혐오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산은 미리부터 이런 앞으로 장기적을 보고 도시 계획의 한 일원으로서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benchmarking을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양산시가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의 대부분은 땅에 묻는 대신 소각 처리됩니다. 1700도의 고온에서 폐기물을 태우는 열 분해 용융 방식을 채택해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 발생도 현저히 적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폐열은 전력으로 활용하죠. 이렇게 얻는 수입만 연간 4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 양산시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은 지금 전량 다 지금 저희 그 자원회수 시설에서 다 소각되고, 예, 지금 나머지 이제 열이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다시 이렇게 저희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있고 시설이 없을 때는 지금 전량 다 매립장으로 매립되다 보니까 어떤 매립장의 수명 단축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좀 양산시에서도 고민이 많이 됐는데 이 시설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됐다는 게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가 있냐면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리 떨어지는 게 좋다. 화장실을 멀리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화장실을 가까이, 화장실이 많은 집이 고급집입니다. 그죠? 아파트에서 화장실이 방방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집값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화장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외국에 있는 그런 혐오 시설들을 예술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각종 기능들을 훨씬 더 고급 기술들을 넣어서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시설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우리 바로 옆에 둬도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최근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또 하나의 자원 회수 시설이 있습니다. 포항시 남구 호동매립장 입구. 1,53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착공 10년 만에 문을 연 포항시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이른바 친환경 자원 회수 시설입니다. 이제 포항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하루 500톤 쓰레기를 그 에너지 자원화를 하고, 그 자원화된 그 쓰레기를 연료로 이용해서 하루 29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연간으로 따지자면 약 3만 5천 가구 13만 명의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수거한 생활 폐기물은 전량 땅에 묻어 매립해야 했습니다. 매립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달했고 환경 오염도 심각해졌죠. 묻는 대신 불태워 소각하면 이런 만성적인 쓰레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안에 있는 쓰레기가 너무 아까워요. 아깝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연성 폐기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발열량을 측정하면 거의 한 4,000kcal 나와요. 발열량 4,000kcal란 건 어떤 거랑 맞먹냐면 석탄이랑 거의 비등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거꾸로 분리 배출을 잘 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 들어가게 한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잘 이렇게 팟에 선별을 해서 다시 에너지로 쓰면 석탄을 대체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정말 이게 그 발생원에서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발생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최대한 재활용 또 에너지 회수를 하면서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관점입니다. 더욱이 포항시가 도입한 SRF 시설은 환경적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각장과 달리 PVC나 폐고무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압축해 고형 연료 형태로 가공한 후 섭씨 600도에서 950도의 온도로 완전 연소시킵니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분진 등의 유해 물질은 5단계로 걸러냅니다. 허용 기준치의 90% 미만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친환경 설비입니다. 각 개별 설비가 다 밀폐된 설비를 통해서 처리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외부로 악취나 분진이 비산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질소 산화물 같은 경우에도 70 ppm이 법적 기준인데 저희가 15 ppm 내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많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진 농도가 그 원인 물질인데요. 이게 분진 농도도 법적 기준 20mg인데 비해서 저희는 2에서 3mg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환경 그 법적 규제 기준의 약 8% 수준으로 낮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첨단 시설이 제 역할을 다하자면 먼저 분리배출이 정확해야 합니다.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걸러내 자원으로 활용하고 최소한의 것들만 태워야 합니다. 이 재활용품은 그 종량제 봉투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요. 가정에서 배출할 때 그 별도로 분리해서 재활용 선별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게 혼재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시설 내부에 선별 과정에서 이제 분리 수거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그 자석에 붙는 철 금속류와 자석에 안 붙는 이런 이제 알루미늄 캔류가 있고 또 불연물로 배출이 되는 유리 조각, 그릇 조각, 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도 많이 혼재해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리수거를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을까? 직접 거리에 나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SRF 시설 가동을 앞두고 생활 폐기물 배출 체계를 조정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제외하고 불에 타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별도의 매립용 마대에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비교적 단순한 분류지만 평소 관심 있게 살펴보지 않았다면 생각보다 헷갈리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계란 껍질이랑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헷갈리는 것 같네요. 안 타는 쓰레기가 뭔지 제일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양파 껍질, 이건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라면 봉지도 이거 재활용 되는지 몰랐어요. 제일 헷갈렸던 건 너무 많이 헷갈려서 제일 헷갈릴 건 없습니다. 그래도 주부니까 일반 상식 정도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붙여보니까 헷갈리는 것도 있고 또 틀리는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 배운 것 같네요. 몰라서 잘못 버리고 귀찮아서 대충 버리고 재활용 선별장에는 제대로 구분되지 못한 쓰레기들이 엉망으로 뒤섞여 들어옵니다. 일일이 수작업을 거쳐 재활용 쓰레기들을 골라내야 합니다. 그만큼 처리 비용이 늘어납니다. 저희가 최대한 선별하고는 있지만 원체 그런 물량이 많이 섞여 들어오다 보니까는 상당수가 이제 거의 반 정도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현실이죠, 이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재활용을 하는 물질이 있고 재활용할 수 없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국민들은 구분도 아직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있도록 교육 홍보를 통해 가지고 필요성을 빨리 알려주는 게 굉장히 시급한데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아마 의식 수준이 좀 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남았는데요. 한 사람이 버리는 쓰레기 양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비닐봉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국민 1인당 비닐봉지 사용량은 연간 420장 정도. 독일이 70장, 핀란드가 연간 4장을 사용한다니 무려 100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태우고 묻고 분류하기 전에 쓰레기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난 3월 12일 포항시 쓰레기 바른 배출 원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조금 적게 쓰고 좀 더 아껴 쓰고 조금 불편해도 잘 분류하고 구분해 한 번 더 재활용하는 일. 일회용품을 줄이고 필요한 사람들과 나눠 쓰고 또 다른 쓸모를 만들어 새롭게 활용하는 일. 결국은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 결국은 나부터 실천해야 하는 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 말이죠. 안 그래도 여기 공장들이 많으니까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쓰레기라도 주민들이 좀 잘 버려가지고 매립되는 거랑 태울 수 있는 거랑 잘 분리수거해서 깨끗한 포항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썩는 거 안 썩는 거하고는 일단은 분리를 해서 버리는 게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거 굉장히 좋지만 그것보다가 더 좋은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 하나씩 들고 오거든요. 우리 의식부터 변화를 시키고 내 하나쯤 하는 게 아니고 나부터 작은 실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깨끗한 포항시를 만들어 가는데 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를 잘해가지고 포항을 깨끗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못 쓰지만 우리 친구 집에는 쓸 수 있고 그런 것들 다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진짜 아껴 쓰고 옛날에 아나바다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주민들끼리 그렇게 해나가고 시민들끼리 그런 생활을 그러니까 문화화한다라면 충분히 쓰레기는 줄일 수 있고 우리 생활의 패턴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